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주제는요. 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관심이 많은 치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려볼 거고요. 진료실에서 시간이 제한돼서 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할 때도 많은데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천천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치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치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치매 종류는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혈관성 치매란 건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고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병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터지는 병이 뇌출혈이죠.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합해서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쉽사리 귀에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허혈성, 즉 피가 부족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터지는 뇌출혈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출혈. 다만 그 나타나는 증상은 두 가지가 비슷하거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조금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대부분 생기는 증상이 한쪽 편마비,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뇌혈관에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보통 초기에 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면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주 심해져서 말기에 가게 되면 어떤 이상 정신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고 비교적 알츠하이머 병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는 이 원인이 되는 뇌혈관, 즉 막히거나 터진 뇌혈관 부위가 뇌의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나 또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도 비교적 빨리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기억력 저하 말고 뭐 말을 잘 못하거나 뭐 계산을 못하거나 길을 못 찾는다든지 어떤 다른 특징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우선 뇌졸중이 생긴 건 아닌지, 뇌졸중이 지나간 자리는 없는지, 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한 영상 검사, 뇌를 사진을 찍어 보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밖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볼 수는 없고요. CT로도 뇌 속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CT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출혈하고 석회화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뇌에 정확한 미니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라든지 뇌가 얼마나 위축된 소견, 여러 가지 뇌에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CT로는 특히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뇌 자기공명 촬영이라고 말하는 MRI 검사가 필요해요. 요즘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환자분들이 제가 머리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거의 10중 8구는 그러면 저는 MRI를 찍어야 되나요? MRA를 찍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MRI, MRA 두 개 다 찍으셔야 되는 거고요. 뇌를 찍는다는 거는 뇌도 봐야 되고 뇌혈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MRI, MRA는 그냥 같은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MRI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뇌 조직 자체를 보는 겁니다. 뇌 조직에 생기는 병, 뇌 종양이라든지 뇌 경색,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고 위축되었는지 이런 소견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MRA는 여기서 A라는 건 엔지오그라피, 혈관 조영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의 혈관의 구조를 보는 거죠.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뇌혈관의 병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뇌경색을 일으키는 뇌혈관 협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 같은 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혈관성 치매가 의심되거나 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뇌 MRI랑 MRA를 찍어서 구조적으로 뇌 자체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치매 없이 우리가 100세 사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 첫 번째, 뇌를 자극하는 일, 독서, 막 너무 TV나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책을 눈으로 되는 책을 읽고 또 소리 내서 중얼중얼 말하기도 하고 뭐 외국어 공부 어떤 입시나 뭐 어디 취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취미로 외국어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손글씨 쓰는 것이 굉장히 뇌를 종합적으로 반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권해드리는 뇌를 자극하는 일이고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면 장애를 치료해야 치매로 가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기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그런 취미가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시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과도한 음주를 피하시고 카페인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들을 씻어낼 수가 있고요. 동물성 식단보다는 식물성 식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시는 것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7가지 정도가 제가 꼭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또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